처음에 얘기했듯이 광종은 이때 그 공신이라든가 호족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나중에는 아들까지 의심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아들이 이제 광종이 죽은 뒤에 왕이 됐던 경종이라는 임금인데 이 경종은 실제로 아버지한테 살해당할 뻔했었어. 진짜 광종이 나중에 미쳐 날뛰어가지고는 아들도 의심하면서 죽이려고 했었거든. 굉장히 괴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지. 딱 죽기 일보 직전에 광종이 먼저 병에 드는 바람에 다행히 왕이 계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종은 왕권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가 힘들었던 거야. 아버지의 그런 의심 때문에. 근데 이러한 의심 때문에 힘들었던 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아버지라든가 뭐 친한 사람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게 광종의 괜한 의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호족들이 경종 임금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반란 절대 안 일으켰는데 내 친구는 진짜 임금님께 충성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경종한테 찡찡대는 거야. 경종이 내가 그 마음 알지 하면서 그래 야 니네도 참 속 가까워웠다.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니네가 어느 정도 복수하는 걸 내가 허용하마 하면서 경종이 복수법이란 걸 지정을 하거든요. 웃겨. 근데 웃긴 게 이 복수를 하려면 누구한테 복수해야 돼? 지 아빠 광종한테 해야 되잖아. 근데 광종은 죽었잖아. 그래서 호족들이 이 복수를 누구한테 하느냐? 광종 때 광종 편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애들. 대표적으로 아까 과거제로 등용됐던 인재들. 이런 애들한테 막 복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실은 경종은 이 복수하라는 게 뭐 기껏해야 재산을 좀 뺏는다든가 뭐 벼슬을 좀 낮춘다든가 귀양을 좀 보내든가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호족들이 복수법이 제정되는 순간 바로 칼을 빼들고서는 살인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거야. 또 한 번 경종 때 큰 피비린내가 휩쓸고 갑니다. 뒤늦게 경종은 복수법을 취소를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지. 경종이 그래서 되게 한탄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미쳤지 미쳤어. 왜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는 하다가 그거에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술을 먹다가 결국엔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해요. 근데 경종이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있었지만 차마 내 아들한테 왕위를 못 주겠어. 내 아버지 미친 유전자와 나의 이 무능한 유전자가 내 아들 몸에 흐르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대신에 그리고 아들한테 이런 괴로운 직책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야. 사촌 동생한테 양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성종은 본 거야. 앞에서 신하의 힘이 호족이라고 불리는 이 신하의 힘이 너무 강할 때 왕규의 난 같은 왕의 목숨이 위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신권이 너무 강한 건 좋지 않아. 근데 반면 광종 때 왕권 무지강했잖아. 왕권이 너무 강해져도 뻑하면 신하들을 죽이지 않나 너무 괴로운 정치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종은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왕권과 신권, 신권과 왕권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고려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걸 위해서 고려의 통치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게 성종의 아주 큰 업적인데요. 결국 이 아저씨는 국왕의 힘과 신하들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 만들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성종이 주변 이제 신하들, 똑똑한 신하들한테 아이디어 한번 내봐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나눠요.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이때 마침 또 최씨다. 이 최승로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인재가 임금님, 제가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이 28가지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개혁안 28개를 내밀어요. 이게 시무 28조라고 해.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는 알았을 거야. 요 시무라는 의미가 개혁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최치원도 시무 10조라고 해서 사회개혁 10가지 내세웠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최승로는 28개를 제시한 거지. 그래서 이 28개로서 최승로는 임금님 하면서 막 제안하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임금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려면 일단 모든 백성들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니 지금 각지 지방을 호족이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호족의 힘이 너무 지나치게 세질 뿐더러 왕과 백성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호족이 아닌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종 때부터 지방관이 보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방에 지방관 가는 거 당연한 것 같잖아. 근데 그 전까지 고려는 지방관이 안 갔거든. 호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냈는데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고요. 또한 임금님, 당신께서 조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임금과 신하 사이가 끈끈해야 되고 그러려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럼 신권이 좀 강해져도 배신한다든가 이런 난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는 불교보다는 유교 중심의 정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이 유교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려는 너무 불교 중심이더라. 그래서 불교 행사를 좀 줄이시고 불교에 투자하시던 걸 유교에 좀 투자를 하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성종이 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아. 요거대로 받아들여서 통치 시스템을 싹 정비를 합니다. 그 결과 후삼국 시대 무렵 통일신라 말부터 등장했던 호족이나 육도품이라고 불리던 세력들이 고려 안으로 이제 고려라는 사회에 정착해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걸 고려는 문벌귀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문벌귀족이냐?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성종시대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결과 여러분 교과서 120, 121쪽을 보시면 요 제도들이 그때 성종이 거의 대부분 만든 꼭 성종이 다는 아니지만 마치 통일신라 그 제도가 대부분이 신문왕의 업적인 것처럼 요거는 성종이 대부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성종이 제도를 완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게 최승로의 시무 28조다라는 거. 그래서 성종하면 꼭 최승로가 나오고요. 광종은 쌍기와 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교과서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교과서 119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자, 119쪽에서 위에 있는 건 거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 밑에 사료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쪽이 광종이고 어느 쪽이 성종인지 이해 갑니까? 네, 이쪽이 광종이고 이쪽이 성종이죠. 보시면 여기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한 자 양인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게 무슨 법이야? 그치? 광종이 실시했던 노비안 건법. 요걸 되게 잘 보여주는 사료예요. 유명하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는 또 다른 광종의 대표 업적입니다. 바로 인재를 등용한 방법. 과거제죠, 과거제. 이거 누가 건의했다고요? 쌍기. 쌍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광종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성종하면 꼭 나온댔어요. 최승로 시무 28조를 건의했다라는 거고요. 그 가장 유명한 내용이 바로 7조 지방관입니다. 지방에 각각의 집지마다 임금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방에 파견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는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수령을 파견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조, 20조는 겹치는 내용이에요. 둘 다 최승로는 강조한 거지. 불교보다는 뭘 합시다. 유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회, 팔관회, 불교 관련 행사라고 배웠죠. 이게 많이 여는데 백성들의 힘을 표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일을 줄이자. 그러니까 불교 행사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20조는 불교를 믿는 건 자신 다스린 거.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교로는 불교가 되게 좋은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국가 통치는 유교가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보다는 유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불교를 막 혐오한다든가 불교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통치만큼은 불교보다 유교를 이용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요런 것들 그래서 사료를 보고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풀이 설명 역시 위에 적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성종은 이렇게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제도를 싹 정비를 했어요. 그 내용이 뒤에 교과서 120쪽, 121쪽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 제도 부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 머리만 아플 것 같아서요. 나중에 교과서 보면서 간략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체크를 할 건데 엄청 빠르게 나갈 예정이에요. 거의 교과서에 없는 거 안 하려고 이번에는 안 할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들아 성종이 이렇게 제도를 정비할 때 실은 고려를 둘러싼 큰 변화가 바깥에서 일어나요. 122, 123쪽에는 고려의 대외관계 모습인데요.
요 스타트가 성종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대외 관계를 먼저 수업을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제도를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수업 시간에는 122, 123 쪽에 있는 대외 관계를 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120, 121에는 제도 부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하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1시간 정도는 자습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읽어오세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